네, 그럼 지금부터는 앵커 브리핑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역시나 FOMC 빅스텝 이야기겠죠? 네, 뭐 당연합니다. 오늘 FOMC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빅스텝, 그러니까 이제 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시장에선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FOMC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성명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 그리고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경제 성장률, 실업률, 뭐 물가 같은 지표들이 나오는데 일단은요, 내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그 어떤 점도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 점도표에서는 5% 이상을 찍은 이 점이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5% 이하의 점을 찍은 분이 이제 19명 중에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금리가 한 5.25%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매파적이다, 긴축적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던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25bp 금리 인상, 그러니까 내년 2월에는 빅스텝이 아니라 이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은 오히려 이 FOMC 이전에는 한 54%였는데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발표하면서는 60%까지 올라와서 큰 틀에서는 긴축의 강도가 완화되는 건 맞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최종금리보다는 한 뭐 10bp 정도는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FOMC 발표 이후에 매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매파 파월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주실까요? 네, 뭐 기자회견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여전히 매파적인 파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일단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되어 있다. 그동안에 2022년은 물가가 핵심이었거든요. 물가가 너무 높다, 공급망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물가가 잡혀오다 보니까 이제는 노동시장으로 이 뷰 포인트가 좀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그런 데이터를 조금 더 보고 싶다라는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년 초에 나오는 12월의 물가는 아마도 더 확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제 뭐 이번 주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물가가 이제는 그 주거비와 관련된 물가의 하락세가 더 깊어지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오히려 물가는 이제는 이 시장에서는 조금은 뒤로 갈 것 같고, 노동시장에서의 과열이 조금은 둔화되게 되면 연준은 좀 긴축을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당장은 뭐라 그럴까요? 이 노동시장이 그렇게 확 붕괴되는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긴축은 지속되겠구나.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는데 내년에 당장 금리 인하는 없어라고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이 꽁꽁 얼어붙은 우리 날씨만큼이나 증시에도 한파가 불었습니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또 이런 상황에서 중국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FOMC가 있는 날인데 왜 중국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2022년 올해 내내 봤을 때 미국의 긴축에 의해서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그런 사이클을 맛봤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유럽이든 중국, 유럽은 이제 어떤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회복이 못했고, 중국은 또 코로나와의 전쟁 때문에 회복이 안 됐었는데, 둘 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코로나 방역 지침을 완화시키고, 리오프닝과 정책 패키지가 부각이 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어요. 기대치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5%에서 5.4%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긴축으로 인해서,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서 달러화가 킹 달러 시대를 맞았었던 게 오히려 오늘도 보시면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의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더 긴축으로 인해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중국이나 유럽이 회복을 하면서 위안화나 오히려 유로화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좋게 본다면 이제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거는 오히려 미국이다라는 거죠. 2022년에는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던 거는 미국이 아닌 이머징, 미국이 아닌 유럽이었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미국이 긴축을 한다면
달러 완화, 성장률에 대한 침해는 오히려 미국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비미국 지역으로의 어떤 전환이 시기가 조금은 우리한테는 좋은 포인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행히 환율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